재혼 회원들의 현황도 한번 방송 마라톤인데요. 방송에도 나오는 돌. 현명한 선택이었어. 어디까지 가십니까? 네, 저희가 저번에는 초혼 회원들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네, 통계로 보니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꼭 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조금 이렇게 네. 다녀오시는 네. 분들이 좀 있어서 리턴드 싱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오신. 네, 요즘 방송에도 나오는 돌 어, 재혼님. 맞아요. 요즘 또 그 돌싱글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그렇게 요즘에는 좀 이렇게 그게 막 숨길 부분은 아니라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방송 마라톤인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재혼 회원들의 현황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연령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초혼에 비해서는 나이대가 좀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네요. 남자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어. 여성의 경우에도 30대 후반부터 이제 좀 많아지는 거 보니까 확실히 재혼 때 연령 나이는 좀 높다. 그게 왜 그러냐면 초혼 네. 보셨잖아요. 네.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네, 이제 조금 이제 뭐 헤어진다거나 요런 나이대가 당연히 지금 40대로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은 많죠. 결혼해서 바로 또 헤어지시는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보다는 네. 뭐 한 4, 5년 정도 살고 또 맞아요. 헤어지시는 네, 분들이 많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나이대가 초혼보다는 조금 올라가죠. 아, 지금 보니까 되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놀란 게 50대 이상의 분들도 꽤 많다라고 느꼈어요. 이 50대 이상의 분들은 뭐 이혼일 경우도 있고요. 사별일 경우도 있기 아. 때문에 다 포함이 되니까 50대 나이대가 많을 수밖에는 없죠. 아, 그럴 수도 네네. 있겠구나. 네, 꼭 이혼이 그럼요. 아니라. 네네네. 아. 그렇죠. 32세 이하도 뭐 조금 있긴 있네요. 빠르게 또 결혼을 했다가 요즘에는 워낙에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 맞거나 이러면 예전처럼 참고 지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그래서 20대, 뭐 20대, 30대 초반 이렇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빨리 결정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으니까.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재혼 회원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겠죠? 많아요. 네. 사실 그 상담할 때요, 초혼분들하고 재혼분들하고는 아예 이 느낌부터가 사실 대화 방법부터가 조금 다른 게 사실 초혼분들은 꿈꾸는 게 너무 많잖아요. 로망이 있으니까. 로망이 있잖아요. 결혼에 대한. 백마 저기 초반에서 백마 그쵸, 이렇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막 꿈꾸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네. 재혼분들은 엄청 현실적이에요. 정말로. 그럼 매니저님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뭐 성향이 이랬으면 좋겠고요. 뭐 외모가 이랬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죠. 약간 설거지 밥 먹고 설거지 바로 하는 남자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참.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이 아니고 좀 현실적이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아이가 있는지 아이의 그게 유무.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 중요하겠다.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했는지 헤어졌는지. 아, 과거의 사례를 이제 반문 삼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을 거니까 아. 뭐 그런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떤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렇게 두루뭉실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진짜 얘기를 그 해주죠. 아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 사실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게. 사실 아이가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만날 때 이 아이를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런 상담을 할 때 보면 사실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제 아이가 있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껴서 아이가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내가 아이가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미안할 안 수도 만나려고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되게 속상한 부분이긴 하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상담할 때 물어보죠. 아이가 있는지, 아이를 누가 양육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아이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아이를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정해진 거는 없어요. 뭐 어떤 분은 나는 정말 그냥 애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어야 된다. 아니면 뭐 딸은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디테일한 분들도 네, 계시네요. 있고. 아니 아기가 있어도 되는데 상대방, 이제 전 배우자가 양육을 하는 상태면 괜찮다. 이것도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뭐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매니저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떠오르시는 회원분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입을 한 회원님인데 사실 남성분이 사실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재혼으로 저희가 네.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아이도 아예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가입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어렵게 네네. 오셨는데 아이고. 사실 그분이 얘기를 하셨을 때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원하는 이성상이 배려 있고 다정하고 친절한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여성분으로 상담을 해서 가입을 받았는데 그분은 따님을 양육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기가 2살인가 3살인가 그런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 회원님한테 한번 여쭤봤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에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도 있어요. 아 있긴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매니저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어렵긴 해요. 근데 요런 상담할 때 요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냥 사람으로서 매니저로서 속상하거나 네 그리고 일단 눈물 닦으시고. 닦아주세요. 아 이제 매니저님 마음이 진짜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렇죠. 네 이거를 직접 들으면 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히려 만혼의 경우에는 네. 재혼 회원 원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되게 현명한 거예요. 사실 찬이 언니 또 나왔네요. 그죠? 오늘 몇 번 나오는 거예요? 소절 하세요. 분명한 선택이었어. 와우. 만혼. 이게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6살부터 제가 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있는 사실 이제 폭이 폭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사실은 아기가 없을 경우에 무출산일 경우에 남성분이 예를 들어서 42살, 3살 됐는데 능력도 좋고 경제력도 좋고 하면 사실은 나이가 한 37에 연봉이 적은 사람보다는 만나면 좋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현명한 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나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그쵸, 원하는 그쵸. 부분은 확실하게 얻어가겠다. 그렇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좀 매칭이 쉬운가요? 그거를 또 설득하기에는 이게 내려놓게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분에게 이런 설명을 해야 할 때는 좀 어렵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MC님이 왔어요. 네. 38인데. 잠깐만 생각만 해도 약간 설레네요. 잠깐만요. 두드렸어. 나 아직 결혼 안 했어. 근데 싱글이야, 지금? 제가 이랬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좋은 남성들만 만나시면은 좀 기회가 적어지시니까 이렇게 돌싱 남성분, 아니 재혼 남성이라고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재혼 남성분들을 조금 수용해 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분들은 너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제가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근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뭐 이제 뭐 지드래곤급의 그런 재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그래도 싫어요 이러면.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그러니까 하지는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데 마시라고요. 어쨌든 이제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분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재혼 회원들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좀 잘 매치가 되는지. 궁금하다. 매칭. 우선은 사실 다 똑같아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우선은 사실 그 헤어지는 거에 있어서 네. 사실 나의 잘못보다는 사실 상대방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 내가 더 당당하게 누군가를 소개받기가 더 쉽겠죠. 그쵸.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남성분들은 솔직히 경제력이 초혼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뭐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재혼 남성분들을 상담을 하면 그렇게
친절한 여성분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상냥하고. 상처가 있으시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 항상 나오더라고요. 또 그거를 보시면서도 나 속상하죠. 네, 속상하실 것 같아. 속상하죠. 진짜 네. 진짜 눈물이. 나 오늘 여러 번 눈물이. 진짜 아니 이 진짜 진심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요. 보시죠. 네. 진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지금 네네네. 어서 문을 두드리시죠. 네네네. 이 재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망설이실 것 같아요. 오실 때. 망설이죠. 왜냐면 사실은 한 번 경험을 했고 겪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또 뭔가를 알아가야 되고 이 사람이랑 또 뭔가를 또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에 있어서 또 다른 상처를 또 한 번의 상처를 또 받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좀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찾을 수 있거든요. 또 내 짝을 그럼요. 비 앰비셔스 하세요. 힘내셔가지고 문을 두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어쨌든 이 재혼 회원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주신 네.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역시나 저희는 구호와 함께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더 당신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가치 있는 선택 같이 가요. 다음에 만나요. 오세요.